작년 여름 무렵 전체 부주의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일주일간 생사의 기로에서 방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의 몽롱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 절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였죠. 저를 무척이나 아껴주셨던 할머니는 생전 처음 보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가, 절대 이쪽으로 오면 안 된다. 절대.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은 저는 병원에 좀 더 머무르며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하루 종일 답답하고 지루한 병실에서 잠만 잤고, 그러다가 새벽 1시만 되면 눈이 떠지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면 어떤 간호사 한 명이 항상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제가 입원해 있던 병동에선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간호사는 아무 말도 없이 절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고, 말을 걸어볼까 하면 병실에서 나갔습니다. 대체 저 사람이 누군가 하고 낮에 부지런히 병동을 돌아다녀 봤지만 그 간호사를 찾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무사히 퇴원을 하게 된 저는 여느 때와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머리맡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희 집은 조금 오래된 곳이라 천장이 판자로 되어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천장 쪽을 보고 있으면 판자의 나뭇결이 마치 사람의 얼굴로 변해갔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보고 있으면 아예 천장의 한쪽 면이 사람의 얼굴로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저를 깜짝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 각기 다른 얼굴의 사람들은 입을 연신 움직여대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을 때면 앞에서 그것이 걸어오기도 합니다. 느낌은 남자인 것 같았지만 확실하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머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함께 걷고 있던 친구도 앞을 보고 있었지만 그걸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막 제 옆을 스쳐 지나갈 때 서로의 어깨가 가볍게 부딪혔고, 그러자 머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실례합니다. 그런 기묘한 일들은 이제 저의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등 뒤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다 보면 더욱더 기괴한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전철에서 내려 개찰구로 가고 있는데 앞에 정장 차림의 남자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에 이상한 게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 남자의 등에는 초등학생이 입을 법한 하얀 체육복에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어떤 것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40대로 보였는데 긴 수염이 달려 있었고, 그것은 정장을 입은 남자의 목과 양발에 자신의 손과 발을 꼬아서 매달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목만 절 향해 돌린 채 기분 나쁘게 웃어댔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맥주를 사들고 주차장을 지나갈 때면 주차장 출구 쪽에 있는 차 안쪽에 체구가 아주 작은 할머니가 가만히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 방 천장에 빽빽하게 들어찬 얼굴들이 하는 말이 어렴풋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리 와. 이리 와. 블랙홀처럼 어두운 밑바닥으로 한없이 끌려 들어가는 꿈을 꾸다가 놀라서 눈을 떠보면 천장에 매달린 손이 눈 앞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뜨는 순간 그 손들은 순식간에 천장으로 빨려 들어갔고
천장에 있는 수많은 얼굴들은 절 보며 낄낄대고 있습니다. 그 손이 저를 스치기라도 하면 정말 온몸에 강한 전기가 흐른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사람의 감촉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저에게 직접적으로 해가 되진 않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이런 증상들이 심해지니까 전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전 친구들과 기분 전환 겸 등산을 가게 됩니다. 평소대로라면 한두 명 정도는 보여야 될 영령들이 그날은 전혀 보이지가 않더군요. 마치 제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우린 친구의 차를 타고 2시간 정도를 달려서 오전 10시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